자,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직업도로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 소프트웨어 산업이 뭐지? 소프트웨어 산업? 그냥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면 다 소프트웨어 산업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디지털 인력 양성. 요즘 개발자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자, 플랫폼처럼 다양하게 많이 화제가 되는 용어가 국내에 있을까요? 너도 나도 플랫폼, 뭐 하면 플랫폼. 하긴 뭐 지금 여기도 플랫폼이죠, 그죠? 오늘 제가 나올 때 BM을 깔아준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나올 때 좀 당황을 했어요. BM이 안 깔리더라고요. 그래서 너 굉장히 서먹하네? 뭐 이러고 제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콘텐츠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장이 된다면 대부분 다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구글. 말해서 뭐합니까? 직업도로. 구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뭐 몇이나 될까요? 그죠? 구글의 목표는 뭐죠? 뭘까요? 구글의 목표는 세계 정복이에요. 그죠? 세계를 정복을 하는 게 구글의 야심입니다. 세계를 정복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사람을 정복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를 정복을 하겠다는 거죠. 자, 페이스북은 또 어떤가요? 많은 사람을 연결을 하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페이스북에 한 달이 건너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연결 시대에 아주 굉장히 앞장선 그런 플랫폼 사업자가 페이스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굉장히 소중한 분이 한 분 와 계시는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나신 분인데 저희 아가도스가 한 5년, 6년 전에 굉장히 힘이 들 때 도와주신 분이 계셔요. 페이스북에서 만났거든요. 페이스북에서 만나서 제가 해드린 거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오셨을 때 된장찌개 하나 사드린 것밖에 없었는데 저를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결의 장을 만들고 있죠, 페이스북이. 자, SAP,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오라클, 이 업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플랫폼 사업을 논하면서 이 기업들을 제가 소개를 하냐면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언급한 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전부 넘버 1, 2, 3를 서로 앞다투고 있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자, 그런데 90년대 말에 탄생한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혜성처럼 나타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바로 이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60조를 주고 살려고 하다가 못 샀어요.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길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60조를 가지고 와라, 우리랑 같이 하자 라고 하는데도 거부했을까요? 보시면 이 세일즈포스가 2000년대에 이 두 가지 키워드, 지금은 다 알죠? 클라우드, 그래. 사스가 뭐죠? 클라우드 상에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받는 걸 쉽게 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클라우드와 사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벌써 20년 전에 들고 나왔어요.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기업. 그래서 이 회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서 있는 기업이죠. 자, 그런데 이 기업들이 저희 아가도스처럼 노코드를 기반으로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세요. 노코드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사업의 모델이죠.
그런데 플랫폼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요소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요소 중에 또 핵심이 뭐냐면 노코드 기술입니다. 왜 노코드 기술이 플랫폼 사업의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노코드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클라우드로 서비스를 하는 걸 에이파스라고 하고요. 이 에이파스 시장에 대해서 가트너가 2014년도부터 계속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요. 물론 국내 기업은 없습니다. 말씀드린 세일즈포스가 넘버1이에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오라클이나 저 중간 레벨밖에 안 됩니다. 의외죠, 그죠? 그래서 제가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회사를 굉장히 눈여겨보고 저희 팀이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기업을 제일 처음 벤치마킹을 시작을 한 게 2004년입니다. 굉장히 빨랐죠.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사스라는 용어를 아마 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저희 팀은 그때 이미 클라우드와 사스를 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어떤 기조로 흘러가고 있었냐면 웹 호스팅, 클라우드가 아니라 웹 호스팅. 그 다음에 웹 호스팅에다가 서비스를 얹어서 똑같은 사스와 비슷한 서브스크립션, 구독경제죠. 구독경제 모델을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ASP예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ASP와 사스는 다른 겁니다. 굉장히 달라요. 시장 팽창력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ASP는 말 그대로 내가 이걸 만들었으면 여러분들한테 뿌리면서 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써. 그런데 내가 만든 거 있는 그대로 써. 이게 ASP예요. 자, 세일즈포스가 들고 나왔던 사스가 왜 의미가 있는 용어냐면 내가 이걸 들고 나왔어. CRM을 하는 데거든요. 고객관계관리. 자, 이거 써. 그런데 니네랑 조금 틀리지? 그럼 고쳐서 써. 우리 들어와서 니네가 조금만 배우면 니네가 직접 고칠 수 있어. 이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다른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세일즈포스가 넘버1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부적인 역량이 있고 그 핵심적인 그 기반의 기술이 뭐냐면 노코드라고 하는 기술이라는 거죠. 자, 국내에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있죠. 그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그죠? 그나마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근데 보통 B2C에 집중이 많이 돼 있죠. B2B. 그 다음에 글로벌 소프트웨어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는 그럴 만한, 내놓을 만한 그런 플랫폼 사업자는 현재 없습니다. 자, 이런 포털 성격의 플랫폼 뿐만이 아니고,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그죠? 그래서 물류, 배송 서비스, 뭐 플랫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커머스 플랫폼. 뭐 이런 뭐 국내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는 자본의 어떤 그런 문제를 들어서 저게 국내 기업이야? 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자, 너도 나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건가? 근데 국내 플랫폼은 왜 글로벌에서 맥을 못 추고 있을까요? 그렇게 플랫폼, 많은 플랫폼 많이 갖다 붙이는데. 자, 소프트웨어 IT 산업은 용어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용어도 나오죠. 그럼 어떤 용어의 컨셉과 용어의 개념들이 나오면 그 용어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용어가 나온다는 의미는 용어의 본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ASP라고 하는 것과 사스가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죠. 그 용어의 본질이 분명히 있어요. 나온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워싱. 엄청난 워싱을 하고 있어요. 자, 국내에서도 사스, 우리 사스 한다. 마케팅적으로 사스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20년 전에 ASP 모델이에요. 그냥 단지 클라우드 센터에다 올려놓고 SaaS라고 하는 용어를 쓰니까 그냥 편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보는 바로는 국내에 SaaS 서비스가 그래서 없습니다. 다 ASP 모델이에요. 용어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워싱을 하기 때문이죠. 자,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어떤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놀이동산이죠. 이건 뭐죠? 운동장이죠. 플레이그라운드, 경기장이죠. 자, 플랫폼에는 이 놀이동산형 플랫폼과 경기장형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둘 다 플랫폼이죠. 놀이동산형은 여러분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나 가시면 돈 많이 쓰시죠? 그죠? 다 움직이면 돈이죠? 먹는 것도 돈이죠? 타는 거 다 돈이죠? 자, 돈만 내고 옵니다. 소비자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게 놀이동산형입니다. 그러니까 중추 서비스 제공자가 다 해요. 다 하고 다 먹죠. 예. 자, 경기장은 어떤가요? 경기장은 임대를 하죠. 플레이그라운드의 특징은 여기서의 최소한의 룰이 있어요. 이 룰만 지켜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세요. 이게 경기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플랫폼 사업을 한다 그러면 놀이동산형 플랫폼이 이기겠습니까? 경기장형 플랫폼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경기장형이 이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경기장형이냐, 얘네가 놀이동산형이냐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회사의 경쟁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이 기업의 서비스가 글로벌로 진출을 할 수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도 눈에 보입니다. 자, 플랫폼은 양면시장이라는 용어를 몇 해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면시장이라는 뜻은 뭐냐면 프로바이더와 컨슈머가 있죠. 컨슈머가 프로바이더가 될 수도 있고 프로바이더가 컨슈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면시장인데 지금은 양면시장을 넘어서 다면시장으로 더 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바이더와 컨슈머만 있는 게 아니라 브로커도 존재를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요즘 부캐가 유명이죠. 부캐릭터.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서비스가 플랫폼 사업이 다양한 참여자들이 다양한 캐릭터로서 활동을 얼마만큼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 플랫폼 사업의 경쟁력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플랫폼은 그 다양한 참여자들이 우선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놀이동산형은 참여자가 그냥 돈만 쓰죠. 그걸 속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속된 말로 뭐라고 합니까? 차마 제가 말은 하기가 좀 그런데 연사로 예. 뭐 삥 뜯는다 뭐 이런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그러니까 삥 뜯는다는 표현을 받으면서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받는 플랫폼 사업자들도 요즘 많이 있죠. 이 참여자의 성공이 플랫폼 사업의 목적이 돼야 돼요. 본질적인. 자, 이 그림을 잠깐 보시면 다양한 참여자들이 연결이 돼 있고 각자 영역에서 무언가를 역량에 따라서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플랫폼이 진행이 돼야 진화가 돼야 성공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토콜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뭔가 약속된 규약이 필요해요. 그걸 룰이라고도 하는데 룰보다는 프로토콜에 가깝습니다. 왜? 서로 소통을 해야 되고 그 연결을 위해서 참여자들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플랫폼이 팽창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토콜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리고 최소화되어 있어야 돼요. 프로토콜이 너무 세면 안 돼요. 그러면 성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야, 이것만 하면 돼. 혹은 이것만 하지 말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해. 이게 플랫폼 사업의 본질적인 성공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런 프로토콜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그 참여자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그 경제 모델이 바로 프로토콜 경제 모델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프로토콜 경제, 현재의 플랫폼 경제의 어떤 그런 독점력 이런 걸 문제시 삼으면서 그게 아니고 프로토콜 경제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플랫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플랫폼 경제 자체가 프로토콜 경제로 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높은 자유도. 자유도가 뭐냐면요. 플랫폼에 참여를 한 분들이 하고 싶은 걸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걸 자유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높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 프로토콜과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참여자들이 다양한 가치를 생산을 하고 이 만들어진 가치들이 흘러갑니다. 파이프라인에. 그래서 플랫폼을 가치 파이프라인이라는 그 용어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성된 가치들이 소비되고 유통되고 하는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로 가야 성공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협업도 필요하고 소통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생태계가 아니라요. 플랫폼은 보통 생태계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생태계보다 더 유기적으로 이 참여자들이 이 프로토콜로 연결이 된 유기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가 있다.